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와 박미라입니다. 5월 15일 수요일 오후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코스피의 경우 오전장 대비 밀리고 있는데요. 장 초반은 뉴욕 증시 횡보 이어받으면서 1970포인트를 회복하기로 했습니다만 현재는 외국인의 매도에 밀리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은 다시 코스닥 지수가 반등하면서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엔달러 환율 다시 102엔선 넘어서자 우리 시장은 눈치 보기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는 괜찮으신가요? 저희가 잠시 후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참여 방법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는 02-3153-2619번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코너 강동서 앵커와 함께하는 시황 중계석이 이어집니다. 네, 시황 중계석의 강동석입니다. 나른한 오후장 1시 시황을 속속들이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뉴욕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02엔을 넘어서는 것도 지수의 환율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971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상승폭을 조금 줄여가다가 이내 하락 반전했고 현재는 전일 대비 1.59포인트 하락한 196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하고 기관이 매수하는 현재 장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외국인이 800억 원, 779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600억 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중에서 어제 외국인이 귀환했나 조금 이른 감이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 관련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예, 금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단기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에 대해서 귀환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지나고 난 이후에 아마도 6월 만기일 이후에서나 아마도 본격적으로 좀 유입이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아마 엔캐리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그런 시기가 아마도 외국인들의 귀환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달러 환율이 또 102엔 선을 넘은 것도 지수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엔달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아마도 한 105엔 정도까지는 열어둬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요. 지금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원달러가 또 함께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수출주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아마도 환율이 1,100원대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적어도 2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들은 어느 정도 커버가 좀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엔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줄 거냐가 문제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05엔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고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원달러 환율까지 체크해봤고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561선에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현재도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고 한 4포인트 정도 상승한 564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닷새 만에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하고 기관이 매도하는 장세 코스피와는 다른 반대적인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한 108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고 외국인은 313억 원 매수 중입니다. 코스닥의 닷새 만의 반등 좀 의미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올 한 해만 놓고 보게 된다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8천억 이상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기관 또한 마찬가지로 전일 1,000억 원이 넘게 매도가 나온 부분들이 있지만 7천억 이상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좀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격적 필기는 나올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과거에처럼 급락은 없을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투자자분들께서 단순하게 좀 볼 수 있는 차트가 러셀 지수라는 차트가 있을 겁니다.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전히 신고가의 흐름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멘토님, 형보다 나은 아우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코스닥에서는 좀 반대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스닥의 상승이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디커플링이 발생했다라는 표현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세계적인 트렌드상을 보게 된다면 중소형주들이 대세입니다. 코스닥 섹터들이 아마 중소형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흐름은 적어도 올해 하반기 내내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엔 환율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미국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글로벌 달러가 강세 보이자 원달러 환율은 소폭 급등했습니다. 한 7원 정도 상승한
1113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엔달러 환율이 102엔 선을 넘어서는 것도 또 환율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달러 환율의 이런 급등과 급락 모습 계속 연출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유동성을 상당히 좀 많이 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유동성을 좀 공급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흐름들은 좀 민감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N달러나 혹은 원달러 이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서 어느 섹터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엔 오늘장 이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먼저 시외가스 수입으로 인한 LNG선 발주 증가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최근에 박근혜 정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좀 했었죠. 근데 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셰일가스에 대해서 지금 기술 정보와 교류를 하기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현재 셰일가스에 대한 도입이 활기를 찾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석유, 유가의 부분들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대체 에너지를 풍부하게 좀 수십 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이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패러다임의 변화가 좀 생길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LNG선에 대한 발주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11년도 저점을 이후에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새로운 그 업종이라든가 특히 조선 섹터들 이런 종목들도 유심히 한번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조선주의 상승 흐름과도 연계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연계를 다이렉트로 좀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에 조선주의 흐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밀려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실적에 대한 문제였었습니다.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밀려내려왔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렇다면 LNG선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고가 부분들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이 수주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개선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점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 과거의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중국에 대한 이 중국 주식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상장 폐지가 되는 그런 과거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게 된다면 상당히 좀 소외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저평가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최근의 흐름들 다시 이제 상승을 시동을 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 분석으로만 따져보게 된다면 상당히 좀 저평가에 기록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제 이 부분들의 연속성이 있느냐가 관건인데요. 이 부분들의 키는 외국인들과 기관이 잡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기업에 대한 실적을 공개를 하고 그런 정당한 그런 기업 활동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주가도 반영을 받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휴대폰 부품주가 단연 특징주로 볼 수 있을 텐데 갤럭시 S4가 갤럭시 S3의 판매량보다 좀 호실적을 보이면서 아무래도 주가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 상승을 했을 때는 아마도 갤럭시 4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됐었을 겁니다. 최근에 기사거리를 보게 된다면 갤럭시 4가 상당히 좀 잘 나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갤럭시 3보다 지금 판매 속도가 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잘 팔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부품주들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들은 베트남 법인을 보유한 기업들을 중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종목을 말씀드린다면 서원인텍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베이스, 이라이콤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종목을 보게 된다면 푸르셜텍이라는 기업도 일단 한번 제안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보는데요. 이 부분들은 애플에 대해서 또 갤럭시 4에 대해서 특허에 대한 부분들을 제소를 했다라는 그런 기사거리도 좀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 모습들로 봤을 때 푸르셜텍 같은 경우는 지문인식에 관련된 특허를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포인트를 맞출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어서 오후장 또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오후장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예, 오후장 시장 전략은 좀 차분하게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수의 그 변동폭은 일단 1980선 정도까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리해서 따라 들어갈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을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거래소 쪽 같은 경우는 쉬어가는 구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등이 이어지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게 된다면 두 가지 포인트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에서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많이 빠졌었던 기업들이죠. 대표적으로 JC라든가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의 저하 부분들 때문에 밀려 내려오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올해부터 턴어라운드가 되는 기업들, 1분기 때보다 2분기 때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인프라웨어라든가 옵트론텍, 코렌이라는 그런 기업들을 유심히 좀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종목 고르기가 상당히 애매하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어렵게 찾지 마시고요. 시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파악을 하고 나서 그냥 업종을 보고 종목을 선택하는 그런 방법들보다는 지금 현재 수급을 먼저 보는 겁니다. 누가 매수를 해주는가. 그리고 나서 차트상으로 봤을 땐 61선 위에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종목 순으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급과 차트, 종목 순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했고요. 계속해서 박미래 아나운서의 증시탄이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국내외 주요 이슈를 날카롭게 분석해서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이죠. 이슈메이커 박미래 증시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자동차주가 좀처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엔화 약세에 따른 타격으로 분석이 되고 있지만 흐름을 되짚어 가다 보니 리콜 사태부터 노조 문제까지 상승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자동차주 같은 수출주를 말할 때 엔저 문제가 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엔저가 실질적으로 이 자동차주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인가요? 엔저에 대한 부분은 이틀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엔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점검을 해봤을 때 실제적으로 사실 토요타를 제외하고 혼다나 닛산 같은 경우는 실제 수익적인 면에서 영업이익 차원에서 증가되는 부분은 사실상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또 중국의 이제 점유율 부분과 같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러한 부분들, 엔저에 대한 부분이 직접적으로 물론 그 경쟁력, 가격 경쟁력인 차원에서 문제가 좀 되죠. 경쟁력 부분에서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수출주들의 영향을 받는 그러한 부분이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고 들어가 보면 4월 달에도 현대차, 기아차의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전년 동월 대비해서 9% 가까이, 9% 넘게 증가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금 5월 달에 주말 특허도 재개가 됐죠. 현대차 같은 경우 재개가 됐고, 신차 효과도 좀 있고, 앞으로도 판매 호조가 좀 계속해서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의 주가의 약세를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기업적인 부분에 실적적인 부분만 연관을 지어서 좀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주식이라는 이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주식이라는 건 어떤 자금이 유입이 돼서 그 부분에 수익률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최근 일본 자동차 주식이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대부분의 그 자동차 주식을 보면 일본 주식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좀 탄력적이지 못한 모습입니다. 국내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자동차도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도 하락 구간에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상승 탄력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기업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글로벌 자금에서의 수익률 관점에서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그렇다면 엔저에 대한 부분으로 자동차 주가의 흐름을 좀 얘기를 하자면 미국에서도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GM이라든가 포드라든가 이러한 주가의 흐름도 보면 상당히 지금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에서도 이러한 엔저에 대한 용인을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엔저에 의해서 사실 자동차 주식은 당연히 그 원인은 엔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한 흐름에서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면으로 더 들어가자면 글로벌 자금이 그러한 수익률 게임에 의한 그러한 흐름도 다분히 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엔저 이전의 자동차주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4월 달이었죠. 현대 기아차가 사상 최대 규모 리콜을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또 어제는 중국에서 추가 리콜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일단 대규모 리콜 사태가 자동차주 상승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봐야 하는 건 아닐지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한 가지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현재 이러한 엔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자동차 주가에 대해서 이러한 악재는 당연히 뭐 주가에 더 상승 요인은 되지 못하겠죠. 현재 지금 지난달에도 리콜 사태가 있었고 이번에도 중국 측에서 또 리콜 사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뭐 브레이크 등 관련해서 리콜 사태가 좀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러한 리콜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기아차만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상 뭐 글로벌 자동차, 일본 차도 마찬가지고 토요타도 마찬가지고 사실 항상 나타나는 그러한 부분인데 현재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리콜 사태가 나타나는 건 역시 이제 주가의 흐름에는 좀 악재라고 봐야 되게 좋지 못한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현재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자면 그다지 사실 주가 지금 기아차 현대차의 오늘 주가를 보면 강보합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의 좀 상승 이후에 약간 숨고르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흐름인 것 같은데요. 주가의 흐름으로 보자면 사실 주가에는 아직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엔저의 영향 속에서 악재의 이유가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주가의 흐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좀 보자면 사실 이러한 엔저의 영향도 있지만 우리가 기업적인 관점에서 어떤 질적인 그러한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저께 엔저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을 때 한번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콜 사태 같은 경우 일단은 뭐 빠르게 좀 대응을 하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주가에 대한 그러한 호재는 당연히 아니죠. 악재로 볼 수 있지만 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지금 크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 소식이 나왔을 때 지난 4월달 사태를 보니까 좀 주가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한편 노조 문제도 좀 가볍게 지나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급 문제부터 이교대 전환 등의 문제로 생산에 차질을 빚었던 문제도 많았었는데 이런 문제는 자동차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자동차 그 주가에 영향은 이제 다들 이제 악재입니다. 전부 다 악재고요. 그러한 악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주가의 흐름은 계속해서 박스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기아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이탈이 되면서 박스의 그런 밴드 자체가 좀 낮아진 상태이긴 합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상황인데요. 좀 전에 말씀하신 4월 달에 리콜 문제 있을 때도 주가의 흐름이 하락했던 부분, 이 부분도 다 그냥 박스권 안에 있는 그러한 흐름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 분명히 주가에는 악재지만 주가 현재 큰 부분은 역시 엔저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안에서의 하나하나의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이유가 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노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지금 현재 그 사내 하청 노조에서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 쪽에서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전국 금속 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여를 해서 지금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약간 충돌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은 분명히 조금 좋지 못한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가에 대해서는 사실 주가는 크게 그다지 반응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분명히 자동차 현재 상황에서는 주가가 지금 엔화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탄력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구간에서 상승의 탄력은 좀 주기에는 힘을 좀 저해하는 그러한 요소는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면 쌍용차를 보면 이교대 근무를 부활시키면서 매출이나 영업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더라도 현대 기아차 좀 확연히 다른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 실제 주가나 매출에도 좀 도움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과 좀 연동이 돼야 될 것 같은 상당히 뭐 대조적인 모습이죠. 현대기아차 이런 노조의 파업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작년이었죠. 재작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2011년도 기업 회생 절차를 마무리 짓고 나서 계속해서 정상화를 위한 발걸음들을 하나하나 걸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뭐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4년 만에 주야 이규대제가 재개가 되고 이러한 부분들 연간 이제 생산량 자체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연간 25,000대 가량의 추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규대제가 재개가 된다면.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럼 올해 판매한 그러한 판매량 목표 이런 부분도 충분히 달성이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영 정상화에 대한 임직원들의 좀 하나된 그러한 모습들, 이런 의지들, 이러한 부분들을 보자면 충분히 이런 실적적인 면에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도 상당히 지금 최근에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회사 입장에서는 2014년도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정상화의 발걸음을 한 단계 한 단계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 현재 노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뭐 쌍용차에 대한 부분 앞으로 좀 긍정적인 그러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작년만 하더라도 자동차주가 시장에 큰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 올해는 좀 예외가 되겠죠. 언제쯤 자동차주 화려한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화려한 반등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현재 주가에서는 더 이상 뭐 추가적인 하락 부분은 조금 무려 부분보다는 앞으로 어떤 상승 부분을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밸류 매력이 생겨버렸죠. 사실은 뭐 엔저에 대한 영향으로 국내 자동차 주식들이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겪게 되면서 오히려 상당히 좀 싸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제 그 수익률 관점에서의 그러한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본 주식들, 토요타 주식, 이러한 주식들이 좀 꺾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본다면, 그때 상황이라면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반등의 그런 시기가 좀 다가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그러한 시기는 서서히 좀 다가오고 있지 않나, 서서히 뭐 자동차, 브레이크에서 좀 발을 떼는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달 판매량 호조를 좀 보여줬었는데, 이번 달, 5월달, 6월달, 이러한 판매량도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는 뭐 니콜 문제라든가 노조 문제, 이러한 부분들도 뭐 원만한 그런 해결이 되고 그런 뭐 진통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 주가의 상황에서도 더 이상 뭐 하방의 압력으로 크게 작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자면 앞으로 이제 주가의 어떤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모습보다는 어떤 바닥을 좀 다져나가는 구간 그리고 서서히 투자자들의 어떤 관심을 또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좀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화려한 뭐 부활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르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의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아직까지 뭐 박스권의 흐름의 가능성이 크겠지만 충분히 좀 관심권에 둘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자동차주 부진에 대해서 엔저뿐만 아니라 보다 좀 근본적인 원인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증식교 힐링 레슨이 이어집니다. 네, 증식교 힐링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이고요.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02-3153-2619번으로 지금부터 참여 가능하니까요. 서둘러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텐스탁의 이정현 팀장과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명쾌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전화 상담자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 자, 일단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서울 사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아, 30대 직장이시고요. 예, 예. 예, 점심 식사는 하셨어요? 예, 방금 했어요. 아, 예, 그러시군요. 저는 아직 못 먹었는데. 네. 자, 일단 오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신가요? 아, 예, 유니드 네. 43,814원 1개월이고요. 아, 예. 포스코 ICT 네. 7,582원 1개월. 네. 유진기업 3,659원 2개월. 네. NC소프트 16만 500원 3주 네. 가지고 있고요. BS 금융지주 13,950원 3주 가지고 있습니다.
와, 일단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포트가 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예. 그렇게 좀 예. 아니, 그런데 뭐가 어떤 점이 고민이세요? 앞으로 이 종목들을 어떻게 예. 꾸려나가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아, 일단 우리 시청자님 현금 비중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시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한 5개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 종목은요, 이정희 팀장님이 명쾌하게 해결해 드릴 거예요. 연결 예, 도와드릴게요. 예. 네, 팀장님.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포트 다 지금 뭐 수익, 뭐 포스코 ICT 빼고는 그래도 다 수익권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일단 예, 먼저 유니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유니드는 솔직히 지금 비중이 그냥 다른 종목에 비해서 조금 많다는 것 말고는 솔직히 뭐 또 홀딩 의견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실적도 일단은 뭐 전년 대비 일단 뭐 매출액은 약 한 7% 정도 나왔고 7% 정도 상승해서 나왔고, 그다음 영업이익도 31% 정도 상승해서 나왔고요. 뭐 그렇게 보면 실적 되게 양호한 편이고요. 일단 5월 초에 지금 보험권이랑 지금 투신권에서 지금 매도가 좀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주가 조정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도 그래도 21선 부근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그래도 주가 좀 지켜주고 있는 모양 보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 주가가 이제 앞으로 하방으로 갈 것인지, 지금 4월 초 때처럼 그래도 지금 4월 초 때처럼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지금 뭐 좀 고민도 되는데, 예. 아무래도 지금 일단 수급 먼저 잠깐 봐드리면요. 일단은 뭐라 그래야 되지? 일단 외국인 매도폭도 일단 큰 폭으로 줄었고요. 네. 이런 거 봤을 때, 게다가 또 최근 기간 수급 봤을 때, 지금 최근 기간 수급 굉장히 양호하고요. 이런 점 봤을 때 아무래도 주식의 다음 방향을 예측해 본다면 그래도 하방보다는 그래도 상방으로 가는 것이 더, 좀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유니드는 지켜보시다가 일단 기관 매도가 좀 3일 연속 나온다면은 그때마다 조금씩 비중 좀 축소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좀 수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일단은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전부 다 일단 홀딩 하시는 걸로, 일단 유니드 홀딩 하시고, 일단 기관 매도 나올 때마다 비중 조금씩 줄여셔서 다른 종목이랑 비슷하게 한 20%대로 좀 낮춰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다음으로 이제 포스코 ICT 봐드릴게요. 이제 포스코 ICT는 지금 현재 200일선 무너뜨리지 않고 지금 계속 바닥 찍고 있는데요. 지금 세 번째 바닥을 찍었는데, 일단 아직은 한 7,700원 가격대에 이제 물량이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작년 12월이었죠. 작년 12월에 급등하는 모습이라든가 지금 이번 2월에 보여줬던 급등하는 모습, 이번에도 좀 보여주지 않을까 하고 지금 판단이 돼요. 이런 점 봤을 때 그래도 포스코 ICT도 홀딩 하시고요. 게다가 손절가는 그래도 그동안 7,000원 가격대를 7,200원에서 7,400원 밴드를 좀 지켜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단 포스코 ICT의 경우는 홀딩하는 거, 일단 7,250원을 손절가를 잡아드릴 테니까 이 손절가를 강하게 터치하고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계속 홀딩하셔서 작년에 보여줬던 그 모습을 다시 연출해서 그래서 수익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드릴게요. 일단 다음 종목이 유진기업이네요. 유진기업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 최근에는 지금 3,400원 밴드에서 그래서 3,800원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1분기 영업이익 턴어라운드 뉴스가 나왔어요. 일단 뭐 이런 점 봤을 때, 게다가 또 사업 자체가 일단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흑자 전환했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일단 고점은 그나마 좀 조금씩 높여주고 있어요. 일단 고점 조금씩 그래도 높여주고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 목표가 한 4,000원까지는 한번 잡아보겠고요. 일단은 손절가는 그래도 좀 타이트하게 잡으셔서 3,500원 정도로 잡으신 후에 기관 수급 잘 살피셔서, 게다가 또 지금 기관 수급을 잠깐 보니까 네. 지금 2일 연속 나오고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까지 나온 상태인데, 이런 점을 봤을 때 그래도 오늘마저도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은 그래도 좀 매도 버튼 좀 누를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런 점 유의하시고 오늘 기관 수급 장 끝나고 기관 수급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NC소프트 말씀드릴게요. NC소프트
일단 지금 작년에 굉장히 실적이 별로여서 지금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였어요. 지금 굉장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상승 추세로 조금씩 돌아서는 모습인데요. 일단 NC소프트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과 이제 유럽과 북미 쪽에 모멘텀이 더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 더 수익 더 크게 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런 점을 봤을 때 일단은 200일선 부근으로 일단 1차 목표가 잡아드릴게요. 200일선 부근 한 18만원 정도를 이제 1차 목표가로 잡아보시고 그 후는 이제 나중에 이제 수급을 더 지켜보신 다음에 수익 실현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BS 금융지주 말씀드릴게요. 일단 BS 금융지주 1분기 아시겠지만 1분기 은행주 굉장히 바닥이었습니다. 실적 바닥이었고요. 대부분의 은행주들 지금 실적 바닥이었고 지금 최근에 이런 상승폭들 이 이유는 그래도 지금 1분기가 바닥이었다라고 좀 다들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외국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들어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게다가 지금 수급을 잠깐 보시면요. 지금 굉장히 지금 그동안 외국인 매도가 강했다가 지금 최근에 매도가 굉장히 줄어드는 모습. 그에 반해서 또 기관들은 굉장히 많이 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런 점 봤을 때 그래도 아무래도 홀딩 하셔서 좀 수익 거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판단인데, 다만 좀 걱정되는 거는 지금 현재 이 60일 부근선에서 아직 탄력을 받지 못하고 좀 주저앉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모습이 좀 보이긴 합니다. 뭐 이런 점 봤을 때, 일단 기관 수급 아직 양호하니까 그래도 아직은 홀딩을 하셔서 더 목표가 16,000원까지 보시고요. 손절가 13,500원 잡으시고 그 운영하시면은 확실히 수익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예,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아주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좀 매도하라라는 그런 사인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이때 말씀해 주신 대로 잘 참고하시고 또 현명한 투자 전략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최종 포트폴리오 한번 저희가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유니드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도가 3일 연속 나온다면 비중 축소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포스코 ICT 목표가까지 한번 끝까지 한번 홀딩을 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 유진기업도 마찬가지로 기관의 수급을 주의하자. NC소프트 향후 전망 좋기 때문에 장기 보유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의견이었고, BS 금융주주도 보유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힐링 포인트도 있죠. 일단 유니드 비중을 줄여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유전기업 오늘 기관의 수급을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 거래소 종목 중 6월 중 외국인의 수급이 본격화 예상된다라는 포인트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증식규 힐링에서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이고요. 전화도 받고 있죠. 02-3153-26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보기 전에 김천희 대표님의 긴급 AS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못한 종목이 있었죠? 네, 어제 말씀드리지 못한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네. 자,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요 투자자분들, 고객분들께 제가 예. 삼위각기랑 삼역화학하고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은 3분의 1씩 정리를 해서 NC소프트로 들어가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NC소프트가 한 3% 가까이 일단은 급등을 해주고 있죠. 잘 가지고 있습니다. 갈아타셨는지 일단 통화를 제가 한번 방송 끝나고 해보도록 하고 예. 전반적으로 보신다면은 하셨으면 정말 잘하셨다. 꾸준하게 한번 수익을 진짜 연말까지 마이너스 나신 부분 다 복구를 시켜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가셨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이 시장 상황 흐름 자체, 제가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상황 자체가 나쁘지가 않고, 아까도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실적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2분기 실적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꾸준하게 연말까지 볼 수가 있겠다. 단기적으로는 18만 원이면서도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0만 원까지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NC소프트로 마이너스 난 이 구간 종목에 대해서 다 만회를 시켜드리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시아나 항공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어제 좀 제대로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오늘 주가가 어제에 이어서 어제 한 3% 정도 올랐고요. 오늘도 한 0.7% 정도 일단 오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꾸준한 상승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 60일선, 120일선, 200일선까지 확실하게 뚫고 올라가지 못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도 유가가 조금 이제 하향 안정세를 보여주면서 매출 확대, 기대감 때문에 지금 올라가지고 있는데,
불안한 거는 역시나 지금 유가보다는 실적 부분입니다. 자, 엔저 효과로 인해서 확실하게 관광객 자체가 조금 일본으로 몰리는 현상이 조금은 매출에 조금 저해하는 요소로 발생하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는 점. 그래서 조금 이 현재 폭보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올랐을 경우 6,000원 정도에서는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놓치지 말고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어제 이제 한 종목, 마지막에 한 종목이 더 있었는데요. 이 종목은 좀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제가 재방송을 보고 사신 것 같아요. 하이셀이었는데요. 예. 자, 하이셀 같은 경우도 어제 마찬가지로 조금 이 종목은 연말까지 해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그 애플이랑 그다음에 LG, 삼성 쪽에서 관련한 그 제품들을 출시를 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꾸준하게 홀딩하시 가져가셔야 된다. 장기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꼭 좀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홀딩하신 전략으로 조금 대응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오늘 상담해드릴 분께 한 번 더 자세한 종목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어제 바로 이 시간에 상담 도와드린 포트폴리오인데요. 일단은 좀 전략대로 주가가 잘 가서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상담자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예, 먼저 간단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그냥 30대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네. 예, 그냥 이번에 주식 좀 해가지고 좀 궁금한 거 있어가지고. 아, 연락하게 그러세요? 됐어요. 좀 투자하신 지는 오래 되셨나 봐요. 예, 그냥 뭐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예. 아, 그냥 그러세요? 뭐, 예. 예, 그럼 이제 이번에 좀 본격적으로 주식을 공부하시면서 좀 궁금증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예, 일단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시는지 포트폴리오 좀 열어주시죠. 예, SL을 14,929원에 네. 한 2개월 갖고 있었고요. 예. 인포피아 21,139원에 1개월. 네. 그리고 서울반도체 29,533원에 1개월. 코데즈 컴바인 1,422원에 2개월. 네. 에디포스트 42,408원에 3개월. ENF 테크놀로지 11,557원에 1개월. 예. 아이윈스 5,482원에 1개월. 테라세미콘 22,099원에 1개월. 예, 좀 여러 가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일단 총 8개 종목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예. 보유 기간을 보니까 뭐 가장 긴 종목이 3개월. 투자하신 정말 예.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예, 그냥 예. 개인 소개로 좀 하게 돼가지고. 아, 그러세요? 예. 일단 뭐 서울 반도체와 아이원스를 제외하고는 좀 수익률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닌 것 같은데, 예, 예, 오늘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세요? 그냥 뭐 수익 안 나는 거죠, 뭐. 아, 그러세요? 일단 예. 마이너스권에 있는 종목을 좀 팔아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 이 부분이다. 예. 예, 그럼요. 김선희 대표님께서 좀 명쾌하게 상담 도와주실 거니까요. 바로 한번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종목을 그래도 한 서너 번씩은 나눠서 사시는 것 같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평단가들이 아주 원단위까지 떨어져 있는 게 굉장히 조금 예. 이뻐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자, SL부터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L이 지금 현재가가 14,300원 정도고요. 매수가가 한 15,000원 정도가 되시는데 최근에 조금 사셨고요. 지금 약간 조금 빠지고 있는 흐름에서 어제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약간 쉬어가는 듯한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자, 최근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급락과 급등을 조금 반복하는 현상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SL은 역시나 좀 수급적으로 체크가 꼭 필요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최근의 흐름입니다. 자, 외인들이 매수가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수해주고 있고요. 자, 그 기간에 거의 반대로 매도를 지금 최근에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관에 대응해야 되냐 아니면 외국인에 대응을 해야 되냐 이 점이 굉장히 많이 고민이실 거예요. 자, 팁을 드리자면은 이 점을 보지 마시고요. 개인이 지금 현재 3일 연속 매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좋은 흐름 모습은 아닙니다. 개인의 매도가 깊어지는 종목들이 주가가 급등하고 좀 많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 현상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조금은 그래도 주의 깊게 특히나 기관들과 외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줄거나 매수세가 나와줄 때 이런 포인트에서는 매도하실 생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현재까지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오늘 쉬어가는 모습은 당연하기 때문에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종목 자체 지금 최근 들어서 바닥권부터 해서 자, 보시면 좀 더 크게 볼게요. 바닥권부터 해서 계속 저점 자체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 저점 자체 라인을 정확하게 이어보자면요. 당연히 라인을 좀 따라서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줍니다. 그러면은 SL 같은 경우 최악의 경우는 이 라인을 터치하는 한 13,000원 후반대 정도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주가 흐름 자체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지금 일단은
200에선 올라타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황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홀딩하신 전략이 좀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L은 충분히 15,000 이상은 움직여 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한 목표가 자체는 한 15,000원 정도, 그러니까 거의 매수가 부분인데요. 15,000원 되면 전량 정리하셔가지고 현금을 좀 확보하시고 손해는 보지 마시고 정리하는. 왜 제가 15,000원 잡아드리냐면은 고점 라인 부분, 그러니까 바로 그 전 고점 라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15,000원인데 15,000원 부분을 터치하거나 뚫고 올라간 이후에는 여지없이 주가가 지금 떨어지는 게 벌써 네 번째입니다. 그렇죠? 네 번째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5,000원 라인에서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죠. 아니라면 15,000원 부분 뚫고 올라갈 때 수급이 받쳐져야 되는데 그거는 확인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일단 15,000원 됐을 때는 정리를 하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일단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인포피아입니다. 자, 인포피아인데 인포피아가 지금 매수가가 21,100원 정도가 되세요. 역시나 조금 이제 소폭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이십니다. 1개월 정도 보유하고 계신데요. 자, 인포피아 차트로도 마찬가지 흐름이죠. 차트 흐름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자, 작년 11월부터 해서 바닥이 높아갑니다. 11월 바닥이었고요. 자, 2월 바닥이었죠. 그리고 3월 바닥, 4월 바닥이고요. 그다음 이번에도 5월 달에 바닥입니다. 근데 뭐 우연찮게도 이 라인 자체를 여지없이 주가가 비슷하게 움직여줍니다. 그렇죠? 비슷한 흐름을 따라서 주가가 지금 이 라인을 따라서 많이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보통의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 라인들 보통 한 번, 두 번, 세 번째부터 그 다음 라인은 이 라인 자체를 보통 따라서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이 라인 자체 타고서 올라갔던 이 흐름대로 한 번 더 나올 모습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흐름을 따라간다면 이번에도 한번 지금부터 다시 반등을 준다면은 보통 이 갭 차이가 있는데 이 갭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적어도 한 10% 이상은 났거든요. 10% 이상의 지금 갭 차이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마찬가지로 10% 이상의 갭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한 21,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다는 소리겠죠. 자, 그럼 인포피아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자체를 한 21,000원 정도까지 잡고서 대응을 하신다면은 안전하게 그리고 수익까지 바로 그 고점 부분인데 수익까지 날 수 있겠다. 걱정은 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는데 약간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약간 터치라고 18,000원 후반대까지 나왔다가 다시 갈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놀라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 정도도 마찬가지로 홀딩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잘 가고 있는 게 서울 반도체입니다. 근데 오늘도 흐름이 좋아요. 네, 오늘도 좀 많이 올라줬다가 오늘 몇 프로까지 갔었냐면요. 오늘 한 1.7%까지 올라가 주다가 조금 밀리긴 했네요. 네. 자, LED 업황에 대한 부분은 정말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고 이슈가 됐던 부분이에요. 작년 말부터 해서 꾸준하게 LED 관련주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 관련주로서 또 루멘스도 마찬가지로 주가 흐름이 굉장히 거의 흡사하게 움직입니다. 거의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런 이제 LED 관련주들은 올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게 개화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가가 따라가는 거고 서울 반도체의 예전 가격 주봉으로 살펴본다면은 아직 갈 길이 좀 멀었어요. 더 갈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자, 바닥권 1년 동안 거의 1년 반을 횡보해서 1년 반을 25,000원 아래에서 지금 움직여주다가 이제서야 주가가 서서히 움직여줍니다. 자, 좀 더 확대를 해보자면은 이 부분 보이십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서야 그쵸? 200주선 뚫고서 올라가 앉아줬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갈 수 있는 매물대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어디까지? 바로 이 부분이죠. 바로 그 전 2010년에 보여줬던 고점 부분에 해당하는 4만원 정도까지도 노릴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하지만 4만원은 조금 너무 멀리 보는 개념이고 그나마 우리 좀 안전하게 대응을 해본다면은 그나마 갈 수 있는 가장 최근 들어서 일봉으로 봤을 때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구간 자체는 한 35,000원 부분이 아닌가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이 종목이 좀 등락폭을 거듭하면서 이때와 마찬가지로 등락폭을 거듭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조금 기다리시다가는 막 떨어지면 불안하고 할 수가 있으니까 35,000원 정도가 됐을 때는 정리를 하고 나오는 전략이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수급적으로 잠깐 체크를 해보자면요. 기관들의 최근 수급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렇죠? 35,000원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가 있겠다.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 뭐였죠? 개인들의 매수보단 매도가 좋다는 포인트. 이 포인트가
좀 더 상승해 줄 수 있는 요인, 수급적으로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한 35,000원까지만 단기적으로 노려보자. 그러고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코데즈 컴바인입니다. 네. 이 종목 최근 흐름이 좀 안 좋아요. 네, 자, 한번 살펴볼게요. 네. 최근에 계속적으로 등락폭을 거듭하는 종목, 이런 게 굉장히 안 좋은, 좀 예. 상대하기 힘든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 11월부터죠. 12월 말부터 해서 한번 레벨업을 해서 주가 네. 자체가 800원 바닥부터 해서 거의 2,000원까지 2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 흐름 계속적으로 박스권 내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박스권 내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의 이 박스권 하단과 상단 부분 라인에 해당하는 그 가운데 라인, 이제 기술적인 지금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단 부분 터치한 이후에 주가는 보통 절반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아니면 고가 라인 떴고 떨어지는데, 이번에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절반 라인 정도까지 해당하는 1,200원 초반대 정도까지 한번 밀렸다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더라도 얼마? 한 1,400원 중후반대인데, 지금 현재 매수가가 1,300원 20원 정도 한 두 번 나눠서 친 것 같아요. 20원 정도 되시는데, 충분히 이 종목도 역시나 조금은 가져간다면은 한번 매수가까지는 와서 크게 손실은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데즈 컴바인드 역시나 이 종목은 좀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뭐 수급 상황을 살펴보기는 무리고요. 기술적인 접근으로 해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한 얼마로 말씀드릴까요? 한 1,500원 정도가 될 때, 이때는 한번 정리를 해서 나오시고,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부분 한 1,430원, 1,450원 정도 됐을 때도 한번 고민을 하십시오. 그때 조금 이제 속상한 거 다 털고 나오시려면은 그때 조금 정리를 하시고, 지금 현재로는 보유해도 나쁘진 않은 종목, 차트상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 더 살짝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포스트입니다. 네. 자, 유명한 종목이죠. 자, 이 종목 메디포스트, 예전에 이제 이런 기억을 찾으시려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예전에 이제 2011년도에 이 종목이 3만원 하던 종목이 네. 20만원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7배 정도 그 이상 가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주가 흐름 자체가 고점부터 해서, 고점 라인이 바로 이 라인이죠. 자, 고점, 저점 라인 이어서 절반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10만원 아래까지 이제 무너져 버리는데, 보통 이렇게 저점 라인부터 고점 라인까지 오른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한 서너 배 오른 종목들은 보통 절반 이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주거든요. 반등을 네. 줘야지 정상인데, 이게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주지가 않고 있어요. 가장 이런 제가 말씀드린 현상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종목이 이 서산 같은 종목인데요. 서산은 일봉을 좀 보자면, 네. 이 종목 역시나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바닥권에서부터 이렇게 쭉 2배 오른 다음에 절반 떨어진 이후에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포인트가 나와줘야 되는데, 메디포스트 자체에서는 그런 포인트가 지금 보이지 않단 말이죠.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기미가 사실상 좀 힘들어 보입니다. 이 종목 실적상으로도 조금 약간 불안해 보이고, 차트상의 흐름상으로도 좀 깨지고 내려가는 부분. 자, 저가 라인에 해당하는 부분 바로 한 77,000원 부분인데, 만약에 이 라인 자체 뚫고 내려가 버린다면 또 골치가 굉장히 아파질 것 같아요. 차라리 이 종목은 메디포스트가 지금 손실 한 마이너스 한 3, 4% 정도, 오늘 좀 올라가지고 마이너스 한 2% 정도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을 조금 정리를 하시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손절을 좀 하시고 나서 나오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수급상으로 체킹을 해봐도 전혀 이제 수급상으로 주인이 없는 종목입니다. 자, 외인 기관 매도인데, 매도긴 한데 매도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다 떠난 종목이라는 거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5,600억짜리인데 기관들의 수급이 없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종목은 아닙니다. 이 종목은 당분간에 재미가 없고요. 일단 정리를 하고 제가 크게 엑스페 그어드려요. 이 종목 아닙니다. 나오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메디포스트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당장 매도하시고요. 현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드릴게, 자, ENF 테크놀로지예요. 자, 이 종목도 조금은 깝깝하긴 합니다. 하지만 ENF 테크놀로지를 워낙에 좀 싸게 잡으셨어요. 워낙에 싸게 잡으셨기 때문에, 이때 좀 잡으신 것 같네요. 싸게 잡으셨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봐도 되겠다. 보통 이게 주가 흐름 자체가, 이게 ENF 테크놀로지의 주봉상으로 보면 좀 나을 것 같네요. 자, 보자면은 천천히 계속 이 바닥권 자체, 이 바닥권 라인 자체가 계속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는 흐름이 아주 크게 큰 그림에서 나와줍니다. 이 큰 그림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세 개의 라인 이어가는데, 이어갈 때 이런 모습이 나와준다. 그러면은 보통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튀고 올라가거든요. 그 네. 흐름 자체가 지금 보입니다. 그러면 일봉으로 갔을 때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러면 튀어 올라가는 건데,
나와줄까? 오늘의 이 상승폭, 지금 현재 오늘 많이 올랐던 고가, 많이 올랐을 때가 3%까지 올랐습니다. 그럼 이 수급상으로도 좀 뭔가 도와주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살펴보자면은 기관들이 최근에 엄청나게 매도 나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반대로 기관들의 매수나 아니면은 외인이 기관을 넘는 매수를 조금 기대해봐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전장에 좀 급등을 약간 했기 때문인데 이 흐름 자체, 더 이상의 기관들의 물량 자체가 좀 멈춰가지 않나. 자, 언제부터죠? 4월 오기 전에 바로 한 달 반 정도까지 한번 수급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거의 1일부터 볼까요? 자, 점점 기관들이 아까 보셨어요. 아까 여기 4월 말부터 봤을 때 45만 주였는데 4월 1일부터는 조금 줄었거든요. 그렇다면은 기관들이 매수했다가 서서히 매도 물량을 좀 던져주면서 기관들이 갖고 있는 물량 자체가 서서히 줄고 있다. 그러니까 서서히 다시 한번 기관들이 매수를 통해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고 보유를 하셔도 되겠지만서도 크게 보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제가 보유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너무 크게 보신다면은 재미는 그렇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 자체를 좀 잡아드리자면요. 정말 제가 짧게 잡아드릴게요. 자, 바닥권부터 해가지고 한번 올라갈 때 이 부분 자체에 해당해서 그 절반, 가운데에 해당하는 한 12,000원, 12,500원 정도, 요 라인 부분에서는 정리를 하시는 걸 제가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욕심내지 마시고요. 12,500원 라인에서는 정리를 하시고 전량 나오시는 전량. 더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조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이원스. 아이원스. 이 빠르게 좀 지금, 부탁드릴게요. 네, 아이원스가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다 못해드리면 전화를 드릴게요. 네. 자, 아이원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원스가 지금 수익률이 이게 몇 프로죠? 30%가 넘게 갖고 계시네요. 자, 일단 수급상으로 뭐 약간 체킹을 해보자면 수급상으로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나와주고 있는데, 근데 차트상으로의 흐름상으로는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보통 6개월 정도 되면은 보호 예수 물량 나와줍니다. 다다음 달이기 때문에 이번 달 안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깨진 않아야 될 선 한 7,000원이나 한 6,600원 정도 깨지 않는 한은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서 전화를 좀 드려가지고 나머지 종목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상담 잘 들었습니다. 상담 도와주신 두 분의 전문가 이제 보내드릴 시간인데요. 이제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후장 파워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는데요. 다 다루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013-3366-0110번, 02-3153-2619번으로 연락주시면 바로 상담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오후장 파워업 여기서 마칠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